자, 우선적으로 제가 그 국정원장님이 네. 국회 정보위원회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두 가지 정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어떤 번째는 부분일까요? 예. 김주애를 통해서 지금 뭐 권력 승계 작업을 하고 있다. 예. 다음 계승자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보도가 그렇게 또 나오고 그거는 있죠. 지금 북의 현재 그 서기실과 김정은 주변이 어떤지를 지금 아직도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부만 계시다 보니까 이제 북한 문제를 취급을 못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좀 네. 교정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지금 김정은이의 여성은 지금 첫째 현송월, 둘째 리설주, 셋째 제일교포 출신의 피아니스트 려심, 여심. 여심이란 여인이 있는데 네. 이 세 명의 여인이 다 각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그 현송월은 네. 지금 올해 17세가 된 김일봉, 그다음에 리설주는 네. 올해 16세가 되는 김령주, 네. 그다음에 김은주, 네. 이 남매를 리설주가 낳고 그 은주가 이제 주애인 그렇죠. 거죠? 둘째 딸. 예. 그리고 이제 그 피아니스트 출신의 제일교포 네. 려심이도 아들을 낳는데 네. 사실은 이 려심이가 제일교포 출신이라서 네.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절대로 제일교포를 만나면 안 된다. 네. 이 하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송월이보다도 려심을 먼저 알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예. 려심이가 난 아이가 네. 지금 아직 미확인돼 있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가 있다 하나 남자아이가. 네. 그런데 정반대로 현송월이가 난 17세보다 더 나이 많은 19살, 뭐 20살 네. 이 정도 되는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거는 지금 려심이한테. 그거는 아이들의 이름과 네. 아이들의 존재 여부는 이 974라고 하는 바로 최측근 경호부대 거기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북한의 그렇죠. 근데 거죠? 북한 내에서도 예. 974 출신들은 함부로 어디 보직을 이동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최소 10년 이상을 거기서 붙박이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에서야 네. 그 걔네들 사는 거주 공간 안에서야 뭐 일봉아 뭐 혹은 은주야 뭐 이렇게 부르고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974들이 바깥에 대민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 이 조선의 이 부패한 왕실도 보면은 이 소위 왕세자를 출산했느냐 못했느냐. 그렇죠. 이것 따라서 여인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네. 또 중국에서도 서태후나 측천무후처럼 섭정하는 막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세도 정치할 때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평양 안에 현성월, 리설주, 려심 거기에다가 김여정까지 네 명의 여인들이 지금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독재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인들 간에 지금 암투가 벌어지고 있거든. 오, 이거는 굉장히 보도에 나온 거랑 또 다른 이면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애라고 하는 That girl is my daughter. That girl, 저 아이, 저 애가 내 딸이라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데니스 로드먼이 저 애가 내 딸이라고 얘기한 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주애 is the daughter's name 하고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가 내 딸이라고. 애가 내 딸이라고 이랬는데 저 애를 주애 이렇게 들은 거군요. 그걸 갖다가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한 거지. 저애. 저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기억했다가 로드먼이 또 특이한 사람이니까 주애. 오케이. I remember her name 이러면서 진짜요? 그랬다는 에피소드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통틀어서 애가 지금 TV에 나오잖아요, 저렇게. 그렇죠, 맞아요. 공개적으로 아빠랑 나오죠. 공개 행사를 하는데 아니 저게 도대체가 이름이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북한 방송에서는. 자녀의 이름이 뭐 존경하는 자녀분이라든가 존경하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같으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의 딸이었을 때 뭐 영애 박근혜, 영애 박근혜 이렇게 해서 높임말이 있거든. 대통령의 딸. 대통령의 아들 그러면 영식 박지만 군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쟤도 영애 뭐 김은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텐데 네네. 그게 지금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자꾸 주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장님은 지금 차제에 뭘 하셔야 되냐면 북한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현미경 그리고 망원경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 그게 크게도 봐야 되고 그렇죠. 작게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매크로도 있어야 되고 마이크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장님 저는 이거 보고 궁금했던 게 그 국정원에서는 왜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판단을 한 근거가 뭘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정보사에서 비전문가 사령관이 전문가 여단장을 갖다가 뭐 직접 고발해 줬더니 몰라도 언론에 막 장군들끼리 하극상이 벌어졌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도 똑같은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지금 다 쫓겨나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일했던 그 공장에 아주 걸출한 공작관이 내 선배도 있었고 내 친구 동료도 있고 그랬어요. 이 걸출한 선배님은 너무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니까 간첩으로 이 모가지가 잘리게 됐어. 실제로 일주일 밤낮을 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파견 나온 검사가 이 회사에 진짜 007 제임스 본드가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갔어. 와, 그런 사람이 안 믿기는데 실제 그런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양반은 북쪽 요원들이 형님 그러가지고 용돈 타다 썼어. 그 요원, 그 전설의 요원. 우리 이거 살아있는 전설은 왜냐하면 워낙에 인간이 도량이 넓고 호랑이 있고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잖아. 그러면 자기네 집에 음식을 갖다가 산의 진미를 산처럼 해놓고 북한 애들 다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배 터지게 먹여주고 가면서 금일봉도 해가지고 뭐 1,000불, 2,000불씩 해서 돈도 넣어서 주고 그러니 북쪽 애들이 얼마나 형님으로 따르겠어. 심지어는 이 전설이 서울 본사에다가 보고했다고. 근데 이거 보고한 내용을 안에 있는 두더지가 평야에다 또 통보를 한 거야. 어디서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런 보고를 하더라. 그러니까 북한 애들 관련된 보고지. 그러니까 평야에서는 남한 안에 두더지가 있으니까 그 두더지가 국정원 안에 있었던지 청와대에 있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다시 똑같이 넘어오니까 평야에서 알고서 해외 나가 있는 지들 공작원들한테 지령을 내리는 거지. 야, 남조선에 그 어떤 새끼가 있다고 소리에 자꾸 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평상시에 존경하는 이 선배님이니까. 그럼 또 알려주겠네요. 화이트 타이거였거든. 흰 호랑이. 백호. 그러니까 화이트 타이거한테 와가지고 형님 평야에서 왔는데 형님 얘기가 왔어요. 조심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정보 세계에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비밀이 없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극과 극은 통해요. 그러니까요. 극과 극은 통하고 자 우리는 북한의 공작원들, 정찰총국, 통전부 막 이러면 쟤들 뭐 머리에 뿔나고 뭐 진짜 흉측한 놈이 안 그래. 오히려 그런 애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생겨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순진한 데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저 선배께서 워낙에 이 통 크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북쪽 애들 볼 때는 대사라 그래봤자 한 달에 300불 400불 그 당시에 받고 일하는데 이분은 한 끼에 500불씩 쓸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었거든. 국정원이 준 게 아니야. 본인의 능력으로 한 거야 그것도 다.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잘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대접을 받냐면 간첩으로 몰리고 마치 정보사 정규필 대령이 국정원의 그 친구라는 놈이 그 진술서 고발해갖고 간첩으로 벌시 되는 것처럼 이분도 난 그때는 그래서 그분이 그 선배가 25년을 일을 하고 나가셨는데 너무 속상하잖아 후배 입장에서. 왜 선배님 혼자 잘 살라고 다 때려치고 가시냐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말한 대로 됐어. 어떻게 해요? 너는 나보다 더한 놈이기 때문에 너 나보다 먼저 나갈 거다. 그래서 선배님은 25년 하고 나가셨고 나는 결국 20년 반 하고 나왔지.
지금 그런 여인들의 사파전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김주애가 무슨 후계 수업을 받고 있고 네. 김정은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얘를 그러니까, 빨리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예,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자고요. 예. 자 그러면 평양에서는요. 국가 지도자 네. 혹은 국가 지도자 급에 준하는 고위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건강 체크 특급 기밀입니다. 그게. 그렇겠죠. 예? 그거는 봉화진료소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김일성이도 네. 김일성이 만수무강을 위한 장수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김일성이가 먹는 음식, 약 이런 것들은요. 봉화진료소에 있는 최고급의 의사들이 있잖아요. 북한도. 네.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사와요. 그러니까 보통의 예를 들어서 예. 야, 뭐 독일의 무슨 제약회사가 뭐 스위스의 무슨 회사가 만드는 약 중에 좋은 거 있다더라. 이거 사오라가 아니야. 자기가 직접. 그거는 그런 걸 그러니까 김일성, 네. 김정일, 김정은 얘네들이 먹는 약이나 네네. 영양제나 이런 것들은요. 봉화진료소의 특급 의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고 사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교관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뭘 사서 보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김정은이가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추측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아, 네? 그거는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예. 네. 극소수만 아는. 그리고 그 특급 기밀에 해당하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약이나 영양제를 먹는다?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 무슨 질환이 있구나라는 게 지금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절대로 일반 외교관들 통해서 그런 거 구매를 안 해요. 그리고 최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북한에서 중국으로 파견 나갔던 외교관들 11명의 숫자로 네. 11명이 가택 검열을 받고 소위 말해서 압수수색을 당한 거야. 중국에서.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온 금괴, $, 상당량이 지금 중국 안전부 측에게 지금 몰수가 당해 있어. 그렇게 된 거는 배경이 왜냐면 예? 이놈들이 외교관으로 나와서 네네. 마약 거래를 하고 가짜 양담배를 팔고 네네. 이런 외교관들이 또 유조지폐 유통하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걸린 거죠. 그런데다가 네. 북한 잠수함이요. 훈련하다 좌초해가지고 지금 중국 모 해군 항구에 지금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우방국이니까 잘해줄 줄 알았지. 네. 얼마나 들고 팼는지. 에? 완전히 그 소위 우리 잠수함 승조원이라 그러잖아요. 북한 애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떡이 되도록 문재인이 중국 갔을 때 우리 기자들 얻어맞아서 막 이렇게 얼굴 다 찢어지고 이랬잖아요. 그 정도는 양반일 정도로 많이 맞았대요. 중국 쪽에. 안전부나 이런 쪽이지. 네? 거기다 또 얼마 전에는 예. 대련항에 물건 싣고서 또 이렇게 했다가 배를 갖다가 압수수색 당하면서 배에 있던 그 소위 말하는 1호 물자 있어요. 1호 물자가 뭐냐면 김정은과 네. 김정은 식솔들이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그거 다 뺏겼어요. 중국 네, 대련항에서. 네. 그러면은 중국이랑 지금 북한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김정일의 애첩 예. 현성호를 지금 서기 실장으로 임명을 했다니까. 최근에요? 이 얘기도 또 이런 얘기를 국정원에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현성월이가 네. 지금 서기 실장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근데 현성월이라는 사람이 그냥 가수 아닌가? 가수죠. 악단을 지휘하는 여성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김정은에게 여성의 몸이 어떤가라는 걸 또 알려줬던 또 다른 여자 중에 하나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러면 관계가 되게 복잡하네요. 김정은의 주변에. 왜냐면 네. 리설주가 공식적인 아내인데 내가 비속어 안 쓸게. 김정은 집은 네. 무슨 족보다. 네. 그 족보다 보니까 네. 지 애비도 네. 그 할애비도 네.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하잖아. 야 대꾸서 잠은 내 여자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권력 암투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은주를 네. 주애라고 둔갑시키는 서방 언론을 갖다 그대로 이용해서 주애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권력 승계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일종의 버퍼 완충지대로 이 여자아이를 놓고 여인들이 직접 부딪혀서 싸움질을 못하게 네. 지금 이렇게 막아놓은 것뿐이지 권력 승계 작업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리고 네, 북에서는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계속 세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네. 얘를 갖다가 다음번이야. 네, 네. 이걸 하려면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특급 간부들이 모이는 그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등장을 시켜서 거기에서 간부들이 보고 야 장군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는 일이 있어야 돼.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거쳐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원장이 네. 북한에서의 권력 이양이 네, 네. 그런 절차가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토콜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처럼 나와가지고 북쪽의 경험도 없고 현장 운동도 안 해본 현장에서 네. 필드 트래블 안 해본 애들이 지금 뭐 국장이다 차장이다 해갖고 써주는 보고서를 읽으면 국정원장이 바보가 된다고. 네. 세계적으로. 사실은 저희 뭐 이 박사님도 그렇고 네. 원장님도 그렇고 네.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닐 거다는 방송을 좀 여러 차례 그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도가 되게 좀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인가 뭐 텔레메일인가 뭐 있어요. 네. 영국에. 거기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코리아 타임즈 한 기자분이 저하고 인터뷰를 해갖고 그래갖고 그 영문 기사로 써서 코리아 타임즈에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저쪽에 그 영국 기자단들이 그거를 캐치하고서는 전직 국정원 퇴직위원 최수영이 얘기를 했는데 이랬다 그러면서 근데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잖아. 북한에 있는 내 친구들이 들려줬으니까 내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다만 국가정보원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도 있고 유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 이름도 얘기하고 몇 살이고 누가 낳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얘기는 지금 국정원에서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얘기를 하면 내 말을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 이미 지금 국정원에서 예산을 갖다 수조원을 쓰면서 그 그냥 유튜브에 출연하는 최수영만큼도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럼 원장님 제가 이거 얘기 들으면서 또 궁금해지는 게 김주애 외에 그러면은 그 후계자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현성원 아들이 지금 17살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리설주 아들이 16살이고. 근데 이 두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현성원이를 보면 여자치고 체격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당하고 저 술 먹고 꼬장부리 힘 좀 쓸 것 같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애가 건장하대. 그래요? 현성원이 아들이. 근데 리설주 아들은 마치 폐병 환자처럼 그렇죠. 이북식 표현을 들면 한심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거는 현솔이가 난 아들 일봉이나 리설주가 난 령주나 얘네 이름 절대로 사람 이름으로 쓰면 안 되게끔 금지가 돼 있다는 거야. 일봉과 령주는 북한에서 금지다. 일봉과 령주. 령주는 물론 딸아이니까 은주도 못 쓰게 하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뭐냐면 소위 김정은이의 피를 이어받은 애들이라 이거예요. 소위 백두혈통. 그래갖고 그 이름은 못 쓰게 한다는 거야.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확인해가지고 국정원장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근거 없이 뭐 김정일이가 뭐 고도비만 사진 보면 다 알지. 뭐 찍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나? 저 몸집을 보면 저게 지금 고도비만 아닙니까? 저 짤막한 키에. 얼마나 살이 쪄가지고 저 터져 나갈라지 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나이에 저렇게 되고 뭐 140kg 좀 나간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등등 다 올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과도한 음주에다가 과도한 성생활, 몸이 망가지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근데 뭐 그거 뭐 사진만 봐도 누구나 그림 그릴 수 있는 내용을 국정원에서 왜 얘기를 해? 중요하다 그러면 140kg다. 그러면 발표를 진짜 무슨 약을 스위스 뭐 무슨 회사 약 뭐를 갖다가 하루에 몇 알씩 먹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가 여성이랑 관계를 하고 나서 그 정액을 갖다 수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 상태를 체크했다 뭐 이러면 몰라도
옛날 같으면 우리가 김정남이 같은 애들은 김정남이 정액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진짜요? 그럼. 그걸 어떻게 수집하는 거예요? 다 방법이 있지.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공작관들은 나중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냐면 네. 뻥쟁이다. 구라친다. 그리고 어디서 뭐 돈 갖다 쓴다. 이렇게 해갖고 그 유능한 공작관들은 다 잘라. 네. 잘라가지고 좌천시켜버려. 그리고 위에 비서실에 다니면서 차장실에 다니면서 비비고 돈 갖다 바치고 이런 돈 시켜가는 놈들은 또 이렇게 해갖고 진급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김정남이 정액도 우리가 입수해서 다 확인해보고 다 했다니까. 이 정도면 실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배척해요. 쫓아내고. 그리고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런 공작 한 번 안 해보고 네. 오로지 보좌관 보좌하면서 입으로 떠든 애들 있지. 얘가 나를 고발했던 그 국장놈이 그런 애들이야. 네. 단 한 번도 공작인가, 즉 사업인가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뭘 잘하느냐. 코맹맹이 소리에다가 신음소리 잘하니까 그런 애들은 국장까지 가는 거야. 참.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김주혜가 그러면은 실제로 후계자 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저 세스 왕조 독재 봉건 체제 하에서 여자를 갖다가 그렇죠. 예. 김주혜가 되면은 다음에는 그러면은 김씨가 아닌 게 되잖아요. 다른 성씨가 되죠. 그러니까요. 예. 할 수 없다니까요. 좀 이상하다 생각은 드는데. 너무나 여인들 간에 그게 너무 첨예해서 소위 말하는 격투가 싸움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지금 완충제로 지금 그 완충제 버퍼로 넣어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 지금 권력 승계 과정에서 아주 주요 포인트가 그들의 어떤 투쟁이겠네요. 당연하죠. 여인들 간에 그게 과연 제일 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현송월이 아들이 워낙에 애가 건장하고 체격도 좋고 똑똑하대. 지 엄마 닮았으면 그럴 수 있어. 응? 아니 몸을 던져서 김정은이에게 여인의 몸이 뭐다라는 걸 가르쳐준 여잔데. 연상이던가요? 연상이죠 당연히. 그 참 이상한 관계였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현성월이가 정실 부인은 현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현성월이 아들이 승계자가 돼봐요. 왜? 걔도 김씨잖아요. 그렇죠. 김씨겠죠. 김일봉이도 김씨지 않습니까? 아들이면은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그럼 섭정하는 대왕 대비마마가 현성월이 된다고. 리설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속으로 난 새끼가 그 자식이 다음 독재 권력을 승계하도록 얼마나 지금 맹렬하게 싸우겠냐 물밑에서. 근데 이게 보통 그 저희 최근에 모던 히스토리 그것도 쭉 송출하고 있는데 민비랑 엄상궁 막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 시키려고 그게 근데 다 망할 때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도 저거 망할 조짐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인들끼리 우리나라는 그 애 없는 사람들이 많이들 올라가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런 게 없어서 참 또 그런 일본도 없고 이번도 없고 그렇잖아 다.